총선 6기 첫 관심사인 대구시 조직 개편안이 대구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대구시는 곧 인사를 통해 새 조직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구미에서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개막돼 여성 경력 단절과 일가정의 양립에 필요한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전기자동차 양산 공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작 대구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이후 외국산 과일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면서 외국산 과일 소비가 국산 과일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전기자동차 양산 공장을 우리 지역에 만들자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움직임을 얼마 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대구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신천 둔치공원을 순찰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전기자동차는 주로 심야 시간에 별도 전기요금으로 충전하다 보니 휘발유보다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보는 거는 연비 관점들이 있지만 연비 관점보다 더 중요한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기가스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로 다 대체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4,000대, 2020년까지 20만 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전기자동차는 10대로 서울이나 제주도의 7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인프라 역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제일 적은 전국의 0.6% 수준에 그칩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1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마련한 전기차 상용화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250대를 보급하고 충전시설도 500여 곳을 짓는 것으로 돼 있지만 외국 전기자동차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 계획은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산시키면서 외국 자본을 갖다 끌어들이면은 한 1석 2조 내지 3조까지의 어떤 혜택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투가 이제 무산되고. 대구시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전기차 선도도시에서도 빠졌고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은 차가 없어서 8대 주고 대구도 8대 줘야 된다 하지만은 포항은 8대 주고 대구는 7대를 줄 수도 있고 6대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국비 예산 11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해 내년에는 최대 50대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다른 도시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외국산 과일 매출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이후 가격 부담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국산 과일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 외국산 과일이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 익숙한 오렌지와 바나나부터 망고와 아보카도, 블루베리, 망고스틴에 이르기까지 몇 년 전만 해도 백화점 고급 코너에서나 볼 수 있던 과일들입니다. 수입산 포도가 종류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포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자몽이나 캠벨 이런 것도 잘 안 먹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 3년 사이에 종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양해진 종류만큼이나 소비도 늘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올여름 과일 매출을 조사했더니 국산 과일은 매출이 10% 줄어든 반면에 수입산 과일은 매출이 15%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산 블루베리와 체리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국산 수박과 자두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수입 과일이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구색이 많이 있음으로써 국산 과일보다 예전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한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미, 한칠레 FTA 협정에 따라 외국산 과일에 붙었던 관세가 사라진 데다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가격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1년간 1억 7,300만 달러어치 수입된 오렌지는 FTA 발효 후 수입량이 1억 9,500만 달러어치로 늘었고
체리는 FTA 발효 후 수입량이 2배로 뛰었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산 과일의 공세에 국산 과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민선 6기의 첫 관심사인 대구시 조직 개편안이 오늘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대구시는 조만간 후속 인사를 통해 새 조직을 완비할 계획인데 말도 많았던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의미로 조직 개편안을 큰 틀에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로 기존의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통합해 창조경제본부라는 거대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신임시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이 밖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흩어져 있던 안전과 민원, 소통 기능을 한데 모아 시민행복국을 신설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민선 6기 시정 비전인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건강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녹색환경산업국을 녹색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국명칭이 수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9개 과를 두고 있는 거대국인 창조경제본부 신설에 따른 통설 범위 문제, 일자리와 홍보, 관광 관련 조직에서의 기능 중보, 신공항 관련 조직 강화 필요성 등 이번에 통과된 조직 개편안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 부서가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좀 보여주기식의 그런 어떤 조직 개편이 좀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시의회 지적 사항들을 향후 조직 개편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민선 6기 첫 인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공항은 남부경제권 공동발전을 위한 핵심 시설로 남부경제권 전체 이익에 맞도록 건설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신공항은 남부권 신공항인 만큼 가덕도로 입지가 결정되면 이는 영남 지역 민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부산 신공항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덕도로 결정되면 연결도로와 철도 건설 등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면서 영남 지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밀양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구미에서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여성의 수는 195만 명. 기혼 여성의 20%를 차지하면서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시급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쟁 구도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친가정 정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구미에서 열린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에는 여성 경력 단절과 일 가정의 양립에 필요한 대책이 논의됐고 세계 36개 나라 글로벌 한인 여성 리더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정책도 소개됐습니다. 국내외 여성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소통과 연대의 장이 되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구미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소식 보셨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구미를 찾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뉴스 속의 사람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여성부가 중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10월부터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시행될 겁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먼저 국가가 남자들이 쓸 수 있도록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독려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다 쓰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는 월급의 100%까지 첫 달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장 보육시설 같은 거를 잘하는 기업에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국가에서 마크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라든지 국가조달청 들어올 때 가점을 준다라든지 또는 국가 공인 사업을 할 때 가점을 준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올바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가까운 곳에 계신 곳을 한번 찾아가 보셔서 새로 기술도 배우시고 또 일자리 관련된 정보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관련돼서 일본이 자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기록을 등재하는 목표로 정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은 2012년 2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8천여 건으로 26% 증가했는데 제주시의 증가율이 73%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62%, 경북이 48%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성범죄 발생 장소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20%로 가장 많았고 노상과 목욕탕, 숙박업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았지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일부 시군은 수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한 야산 및 과수원입니다. 밤마다 멧돼지가 내려와 과수원 바닥을 파헤쳐 움푹 파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농약을 덜 치는 친환경 농법에 따라 땅속에 있는 지렁이나 땅강아지 등을 잡아먹기 위해 멧돼지가 설치고 있습니다. 일부 나무는 밑둥지까지 파헤쳐 뿌리가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저녁마다 와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산돼지 피해 팠는데 묻는 게 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비 오면 더덕 더 하고요. 확성기로 라디오를 밤낮으로 틀어놔도 전기 철책을 설치해도 멧돼지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감천면의 또 다른 과수원도 멧돼지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수원 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사과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농민은 하소연합니다. 자, 힘들이 하루 8만 원씩 줘가지고 인건비 들여가지고 사람 해가지고 봉이치 안 넣으면 멧돼지가 훌쩍지럽히고 누구한테 하소할 때도 없고 보상도 없고. 수확을 눈앞에 둔 고구마밭은 쑥대밭이 됐고 논에도 들어와 다 익은 벼를 망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를 위해 수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멧돼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설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수확철이 돼도 농산물값 폭락으로 오히려 소득은 줄고 있는 현실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횡포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아픈데 문을 연 동네에 소아과가 없어서 병원 응급실까지 뛰어가야 했던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다음 달부터 포항의 한 아동병원이 좀 더 늦게까지 야간 진료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포항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동병원. 어디가 아픈지 설명조차 못하고 칭얼대는 아이 때문에 엄마들의 걱정은 배가 됩니다.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밤중에는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일반 소아과보다 3배 더 듭니다. 병원에 가도 소아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좀 애타는 마음이 많았죠. 포항에는 크고 작은 아동 전문 병원이 23곳이나 있지만 이 가운데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73%에 달하는 대부분의 병원이 오후 6시에 문을 닫고 9시나 10시까지 운영되는 병원도 7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의 한 아동병원이 전국 최초로 휴일 없이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평일에는 11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항 및 영덕, 울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 시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2년 전 포항시가 추진했던 소아응급실 사업이 중단되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급 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만 4세에서 6세 어린이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 뇌염, MMR, DPT 등 추가 접종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1학년은 백신 접종이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13가지가 전액 지원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군이 고령읍 명칭을 대가야읍으로 바꾸기로 하고 명칭변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태근 전 고령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대가야읍 명칭변경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대가야 체험축제 전에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고령군은 고령이라는 이미지가 나이가 많다는 인식이 있고 과거 대가야의 역사성을 살려 읍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명절이나 연말 연시 등의 청렴 위반 행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직자 청렴주의보 제2호를 발령하고 추석과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대금과 임금 체불 방지 대책을 추석 연휴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연평균 13,62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가 8, 9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재청은 올해는 도시공원 증가 같은 환경 변화로 말벌 번식이 왕성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벌 퇴치 및 벌집 제거와 관련한 119 신고 건수가 6만 5천여 건이며 1,89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